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 11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또 수능일 있고 그리고 또 김장철이죠. 그래서 이 수험생 또 부모들 굉장히 또 긴장할 때고 그리고 또 김장철이다 보니까 주부들도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주말은 좀 잘 쉬셔야 될 텐데 클릭 베스트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공개합니다. 작별의 시간이군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26일 날 이제 2차 상봉이었죠. 네. 거기에서 이게 금강산 호텔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작별 상봉을 한 이후에 이렇게 좀 떠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할머니가 88의 이복순 할머니인데요. 그 아들과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아들의 지금 손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들 21살 때 헤어진 납북어부입니다. 5대 항우 사건으로 납북된 이 아들인데요. 네. 그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로의 나이가 돼서 지금 64시죠. 만났습니다. 43년 만에. 그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이별입니다. 5대 항우 이 사건은 1972년도에 그 서해에서 홍어를 잡던 5대 항우 그 5대 항우 61호와 62호가 홍어를 잡다가 북한의 그 경부정에 의해서 이게 납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25명이 그래서 그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사람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기간 내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많은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제 이산 상봉이 다 끝났는데 상봉을 정례화해야 된다, 또 서신 교환이라도 해야 된다, 생사 확인이라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상봉은 가족끼리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198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북 가족 합해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화상 상봉까지 다 해서 또 지금 2만 5천여 명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중에서도 계속 남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뭐 중단됐다 이어졌다 계속 그렇게 오고 있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산 가족 이 상봉 그 신청자들이 1년에 한 4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안타깝죠. 네. 예. 이번 상봉에서 이산 가족들은 2박 3일간 2시간씩 6차례 총 12시간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면회 수준의 짧은 만남 후에 찾아온 기약 없는 이별. 이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에 성공해서 이렇게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은 오히려 상처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를 털어내 볼까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청춘 남녀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이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그 예비 커플들인데 여기에서 결혼식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기 뭐 제대로 옷을 안 입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한국에서 한번 하고 또 중국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거기에서 키스타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는 중국의 그 100대 도시에서 100쌍이 오기로 했다가 이렇게 이런 8쌍만 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뭐 결혼식도 하고 뭐 다양한 관광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동백섬도 돌아보고 거기서 뭐 이렇게 포토타임도 갖고 그런데 이번 그 행사가 중국에서도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CCTV라든가 중국의 주요 그 언론, CCTV라든가 신화통신, 뿐만 아니라 뭐 웨딩 그 잡지사, 뭐 이런 관계자들이 한 60여 명이 이번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그 자체를 중국에 그대로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한류가 붐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웨딩 업계에도 이런 한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기획이 됐다고요? 네, 중국의 웨딩
커플 유치를 위한 그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뭐 행사가 일부는 또 취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결혼식장도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라고 해야 될까요? 표정을 보니까 다들 너무 행복하고 기쁨에 그렇습니다. 겨워 아주 보이네요. 그, 예, 네. 멋진 그런 그 키스 장면이죠. 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36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축사를 남겼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여러 사람이 인쇄된 이 종이를 들고 있는 한 남성. 이게 무슨 용지인가요? 여기가 지금 그 IT에서 지난 25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과 또 국회의원, 네. 그리고 뭐 시장까지 같이 뽑는 그런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의 투표 용지입니다. 이걸 지금 대선 들고 있는 후보라고요? 사람이 지금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대선 후보예요?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예, 지금 54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숫자가 138번까지 있고 네. 아마 출마자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54명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IT 공화국의 그 정당만 해도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정정이 좀 불안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그 선거를 치르는데도 한 7천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다른 애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그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후보가 나오니까 뽑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개표 작업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나라가 이런 뭐 미리 그러니까 선거 전에 뭐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뭐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개표해서 집계까지가 최소한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건 하루 종일 다 끝내버리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제대로 그 행정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그 IT 공화국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쿠바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IT 공화국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6.25 때, 네. 6.25 때 우리를 그 도왔던 물자를 그때 제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그 한반도의 한 10분의 1이 조금 그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지난 2004년 건좌에서 추방된 후에 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 돌아온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이 투표소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청와대 오자회동 후에 여수에서 4일 만에 또 만났다고요? 네, 지난 26일 그 여수의 한 호텔에서 네. 2015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강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시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콤보 사진인데요. 그러네요. 둘을 합친 거죠. 여기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물잔에 얼굴들이 이렇게 비치고 있죠. 네, 참 사진 기자의 센스가 돋보이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철홍 기자가 네. 이걸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그 센스 있는 그런 그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약속을 했는데 양당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문 대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의 그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연설이 시간차로 이뤄졌고 연설이 끝난 뒤에 두 대표가 만나려고 했는데 잠시 또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네, 했다고요? 뭐 그 해프닝이었는데요. 강연이 먼저 끝나고 나오던 문재인 대표가 그 주최 측의 이제 안내로 해서 대기실을 찾았다고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있는. 그런데 그 대기실 앞에서 네. 그 수행원들이 막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불쾌해서 버릇도 없다 해가지고 이제 차로 갔는데 그 사실을 뒤에 이제 알고 차로 가서 또 악수를 하고 또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다 만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행원의 실수로 빚어졌던 해프닝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 두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의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인지 전국 현안에 관한 별도의 대화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악수를 나누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이었죠. 네. 시정연설을 이제 끝내고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이제 악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옆에는 뭐 박형준 사무총장 또 옆에 보이네요. 42분 동안 그 연설을 했는데 이제 경제 활성화의 그 시급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4대 개혁 법안 그 처리 그리고 그 FTA 그 비준 동의안 그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과 중국 FTA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FTA를 말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렇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또 마지막에서는 역사 교과서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처럼 이날 의상도 좀 회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무채색으로 입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국정화의 문제로 지금 전국이 그냥 글로벌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그 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의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바깥에서 국정화 철에 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본회의장에는 들어왔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그 의석 앞에 있는 그 컴퓨터 있죠, 그 테이블에 컴퓨터 뒤쪽에다가 국정교과서 반대 그리고 민생 우선 이게 두 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그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붙여놓으면 그 연설하는 대통령이 보이죠, 바로. 예, 이제 그런 침묵 시위도 하고 또 지도부하고 일부 또 의원들은 대통령이 한국사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국 그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시정연설이 10시에 시작할 예정인데 15분이나 지연돼서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끝나고 들어올 때는 여당 의원들 다 기립하고 박수를 쳤는데 야당 의원들은 뭐 기립을 했는데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연설하는 동안에 또 박수를 야당에서는 한 번도 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것이 끝나고 나갈 때 조경태 의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만이 야당에서는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네.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연말 전국이 시끌시끌할 것이라는 점을 좀 예고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입퇴장을 포함해서 이날 시정연설에서 모두 56차례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35번, 또 두 번째 연설에서 받은 28번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지난 28일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인파가 모인 가운데 취재진이 모래사장 위에 무언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베일 속 주인공,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자 힌트를 좀 주시죠. 네, 국제적 멸종 위기종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건 또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베일 속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 바로 바다 거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그 정확한 명칭인 푸른 바다 거북입니다. 네, 등껍질에 그 지방질이 있어서 이게 푸른 색깔이 좀 난다고 그래서 사진으로는 푸르게는 안 보이지만요.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데 두 마리가 방류가 됐습니다. 지난 28일 여기가 해수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지난해에 부산의 그 송정과 그리고 거제도에서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구조를 해가지고 그동안 재활 치료를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해서 이제 이날 이제 방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게 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위성 추적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경로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나 이걸 지금 알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단 것이죠. 그런데 이 푸른 바다 거북이 지금 이런 그 해양 개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모래사장이 없어지니까 그 산란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네. 해서 서식 환경이 굉장히 지금 그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날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열린 방류 행사에는요, 부산 아쿠아리움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1년 만에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푸른바다 거북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쪽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봐온 위안부 소녀상이 있고요. 옆에 한 명이 더 서 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8일 날 네. 성북구 동서문동 가로공원에서 그러니까 한중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장면입니다.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금 이쪽은 한국 위안부 소녀상이죠. 중국입니다. 중국 위안부 소녀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한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국의 그 치파오를 입고 머리도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두려져 있는데 우리 그 소녀상은 이 중국 소녀상은 그 밑에 4개의 그 발자국을 하고 드렸다고 합니다. 이 발자국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중국 위안부 그 할머니의 네. 발자국을 본떠서 이렇게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녀상은 중국에서 제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소녀상이 이렇게 나란히 놓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중국의 레오스융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소녀상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 한국 소녀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 2년 전에. 네. 그런데 뭔가 좀 애롭다.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해놓으면 덜 애롭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이제는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빈 의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중국 외에도 피해를 당한 그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소녀상도 앉힐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인데요. 이번에 이건 이게 이 소녀 위안부 소녀상은 내년 초에 그 상하이의 한 대학에도 이거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 계획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곳곳에 생기는군요. 오는 2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일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도로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광경이 아닌가 싶네요. 네, 여기가 29일 설악산 대관령인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느리게 네. 오는 듯한 그런 그 자동차 사진을 이렇게 지금 찍었는데 바로 이제 이날 아침에 설악산이 영하 7.1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올 가을 들어서 최저 온도죠. 예,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얼음이 관측되기도 하고, 그리고 철원과 원주, 영월 같은 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사람들 옷차림도 좀 두꺼워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건강도 유의했으면 합니다. 네, 때이른 가을 추위에 유통업계가 겨울용품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온풍기와 손난로 등 겨울맞이 제품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다양한 할인 행사까지 이어져서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케 하는 요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도 베스트 컷 뽑아주시죠. 네, 이산 가족 상봉장에서의 또 이별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자간에. 네.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짠한 생각과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이 이산가족 상봉의 정량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위 50%의 보유 재산은 전체 자산 중에 겨우 2%에 불과했는데요.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